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면서 장 후반대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코스피 1.4%가량 빠지면서 19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두 매체 모두 4천억 원대 팔저세 보였고 개인이 9,300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미중 갈등 우려에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1% 빠진 708포인트 기록하면서 7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각각 1,300억 원대, 1,400억 원대 매도하면서 그동안 상승분에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면 미중 갈등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원달러 상승폭 확대하면서 오늘 0.5%나 상승했습니다. 1,23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11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1.99% 상승하면서 24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지와 아이온체인이 하락세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각 1.03%, 마이너스 0.48% 하락하고 있고 에어드란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82% 빠진 373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3.66%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암호화폐는 사이좋게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장이죠. 주식 잔소리 책임져 주실 위원님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모셨는데 각각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해주실지 우리 이정수 위원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일단은 뭐 걱정보다는 상담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이 좀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김광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상담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여러분들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제가 열심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상담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만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김광만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소개 마쳤으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도 소개해 드려볼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좀 시장에 급하게 빠진 경우 그리고 이 장 후반대 갈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 또 고민도 함께 점점 커졌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이 시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7632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한국 화장품이고 매수가가 15,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자, 15,800원에 사셨으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은 바닥에 사는 게 좀 좋을 텐데. 자, 일단 뭐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번은 이제 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먼저 조금 선방향돼서 움직인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긴 하긴 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벌써 많이 떠 있어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금 조정을 내려가게 되면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뭐 한 14,000원이나 뭐 한 14,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기관에서 금융 투자하고 계속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만 조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금 뭐 인내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사야 될 종목 중에 화장품 업종도 일단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을게요. 어차피 좀 떠 있는 상태에서 12,000원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깊게 잡으면 12,000원. 근데 짧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 일단 14,000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은 차트를 그래도 돌리고 있는 모양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다시 뭐 16,000원이나 17,000원까지는 다시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보다는 같은 화장품 업종 내 섹터 내에서도 얼마든지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고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빠른 시간에 올라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화장품주들로 순환매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모리스크 관리 자리 14,000원대 제시해 주셨고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또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이 보내주셨고요. 매드팩토 매수가가 59,0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은 김광만 위원님께 부탁드려볼게요. 예, 일단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전형적인 세력 주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았고요. 신고가 종목이라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있는데요. 일단 혹시라도 6만 한 5천 원 정도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이게 판단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계속 분할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65,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줄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면은 대응을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22님이 보내주셨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가 58만 5천원에 50%입니다. 비중이 좀 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금액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차트에 대한 패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신고가 패턴입니다. 저는 늘 신고가 패턴을 말씀을 드릴 때 신고가는 목표 가격이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고 손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세력들의 의도대로 계속 만약 이 시장에서 계속 제약주를 땡길 수 있다면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질 않고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낮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서는 제약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계절,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 제약주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 제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 만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풍토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봄과 가을 또 겨울 이럴 때에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발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주의 흐름들을 이제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는 시각에서도 일단은 바꿔서 그러니까 겨울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도 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어쨌든 간에 58만 5천 원에서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바닥에서 지금 사신 거는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정받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아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깊게 봤을 때서는 한 55만 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55만 원이 깨졌을 때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일단은 사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신고가라 말씀드렸죠. 신고가는 이미 돌파됐기 때문에 돌파된 고점 약 한 59만 원 정도. 그래서 59만 원이 깨지 않으면 조금 높이 샀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얘기는 원래 안 해드리지만 신고가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59만 원이 깨지 않으면 나머지 계속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59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계속 절반 줄이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이후 급락한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졌어요. 거의 2배가량이 올라줬는데 59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59만 원 선 깨지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고 그 이하로는 리스크 관리해 주시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과 든든하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 나와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1611, 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다 하는 종목들 매수가랑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18이고요. 녹십자 MS 네, 매수가가 6,70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임상 3상 그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 뉴스에 팔아라 그런 뉴스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의뢰하신 분이 매수가가 6,700원에 한 15% 정도 되시는데요. 아직까지 좀 수익권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치료제가 이제 꾸준히 이슈가 될 거고 이런 종목은 물론 위아래로 뭐 크게 흔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21선 한 7,800원 정도 지지한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고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한 15% 비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끌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테마주로 상승을 많이 해오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간간히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6,700원 매수가가 들어가셔서 상승 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십니다. 7,8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선 오면 또 리스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상담이에요. 연결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KH바텍. KH바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2,000원에 비중 20%. 22,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2위네요. 네, KH바텍 이 종목이 또 폴더블폰 관련주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실권에 계시는데 앞으로 또 대응 어떻게 해볼지 제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을 질문을 주셨는데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그렇죠. 바닥에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네, 분명히 폴더블폰 관련주들 IT 부품주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뛰어오를 수 있고 뭐 미래지향적으로도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좋긴 좋은데 지금 저항대에서 지금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조금 눌려도 뭐 그렇게 크게 억울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의 그 시장에서 지금 IT 부품주들이요 세게 조정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흐름들이 그래요. 가령 이거는 이제 컴투스는 이제 게임주고 이거는 이제 IT 부품주는 아닌데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이전 고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짧고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컴투스도 이렇게 오다가 밀렸다가 크게 안 밀리고 다시 전고점 저항받고 밀리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금 종목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부품주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뚫었거든요. 조정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뚫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도 조정은 조금 내려올 수 있지만 조정이 깊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17,000원 내지는 15,000원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22,000원에 공략을 하셨지만 어쨌든 밀려봤자 2만 원 안 깨질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 25,000원인가 26,000원 정도 거기에서 한번 팔까 말까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뭐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뭐 17,000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절을 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건데요? KH바텍 신지가 지금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제가 알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KH바텍 신지. 폴더폰 접었다 폈다는 거 신지. 예. 접었다 폈다 하는. 자,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삼성에도 납품하고 하이닉스 납품하고 하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자, 그거와 상관하지 말고 폴더폰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게 되면 예. 그 안에 있어 섹터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주황색이 외국인이고 이 녹색이 지금 기관이에요. 예. 지금 얘네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지금 보고 이 종목을 지금 땡기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KH바텍이 이제 그 폴더블폰을 가지고 뭐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 납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발굴할 때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적자고 자 보세요 한번 재무제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저도 이게 참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결국은 이 지금 단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 부분인데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올해 내에서는 나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아마 사고 있는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은 폴더블폰 관련주 다 움직일 거고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KH바텍이 가장 그래도 잘 움직이는 쪽에 그러니까 1등주에 속하는 종목이라서 아마 이거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쁜 그렇게 뭐 상황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단기로 목표를 한 26,00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단기로. 단기로는 한 25,000원 정도? 예. 사실 단기보다 25,000원이면은 이제 지금 4,000원 더 올라가니까 거의 한 15% 정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 목표 치고는 좀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로는 한 5에서 10%를 말씀을 드리지만 한 스윙 정도로 25,000원인데 아마 단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이거 가져가셔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KH바텍은 또 이 폴더블폰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샘표요. 샘표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55,000원 20%. 55,000원에 20%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되셨고 오늘 좀 많이 장대 양봉 그리려다가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왔네요. 조금 아쉬운데 네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우리 김광만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한 며칠 전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그 장대 양봉을 보여줬을 때 그때 사셨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사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꾸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자꾸 그런 분쟁도 좀 있고, 네. 또 이거는 실적도 괜찮고, 그런 테마 중에서도.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그 미중 그 무역 갈등 테마주로 엮여갖고 최근에 조금 많이 급등을 좀 했죠. 지금 네. 매수 단가가 지금 보니까 한 55,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접근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을 안고 접근하셨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제 판단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실 때 그 뉴스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가 돼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그런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일단 뉴스에 조금 많이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월요일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나면은 오를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뉴스에 따라 움직일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조금씩 물량을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선 정도, 5일선 한 5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네네.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이라도 이제 수익이 나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분할 매도해서 물량 덜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4,100원이에요. 네. 30%입니다. 24,100원에 30%라고 해주셨습니다. 언택트 네네. 관련주로 아주 전자결제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네. 지금은 조금 수익권에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저희가 이정수 의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를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사실 KG 모빌리언스도 있고 같은 회사로 그렇죠? 네네. 다날도 있고 인포뱅크도 있는데 왜 요걸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왜 하셨는지 저 궁금해서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제표도 좋고요. 앞으로 향후에 네. 향후에 어떤 비대면 관련돼서 그렇죠. 비대면 관련주요. 해서 이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데 네. KG 모빌리언스는 하고 다날은 그럼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안 고르신 거예요? 그것도 다 봤는데요. 네. KG 이니시스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예.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목표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아요. 좋기는.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얘가 대장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KG 모빌리언스 길게 보면 얘는 아직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KG 이니시스가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땡겨서 올라갈 거예요. 이 모빌리언스가. 네. 자, 마찬가지 인포뱅크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쪽 결제주들이 움직이니까 얘도 여기를 돌파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실적들은 점점 좀 좋아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좋게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날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날과 이 모든 이쪽에 있는 알짜 기업들이 다 KG 이니시스도 제가 K그룹에서도 제가 K그룹 쪽에 그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 직원은 아니고 거기 있었을 때 물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 정말 알짜 기업이라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 아는데 네. 어쨌든 이 다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한 번 가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두를 탔다 그러죠. 이제 계속 갈 건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KG 이니시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고점을 뚫고 이 올라갈 목표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종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15%, 20%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른 애들은 2배 이상이 나옵니다. 목표치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싸게 사서 가져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16,000원이나 15,000원 사서 가져갔으면은 되게 편안하게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에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손절 자리를 좀 짧게 잡으면
23,000원 잡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종목들 바닥주들을 많이 추천하게 되는데 과거에 KG 이니시스 2014년도, 15년도 이 바닥에 있을 때도 제가 한번 추천한 적도 있고요. 네. 다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바닥에 있을 때 큰 수익이 나오지 고점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2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했다가 요게 한 25,000원, 26,000원 정도 가면 탄력이 좀 떨어지다 싶으면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탄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KG 모빌리언스로 뭐 이쪽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 보면은 모빌리언스는 지금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한 15,000원만 가도 63% 올라가는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2만 원 가면은 120% 나와요. 다른 애들 비슷해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KG 이니시스만 제일 강하기는 하지만 목표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만 나중에 좀 수익이 나면 다른 쪽으로 다 팔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로 다른 쪽도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단 KG 이니시스가 매수가가 조금 높게 들어가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일단은 23,000원 선에서 뚫지 않으면 보유를 해주시고 25,000원에서 6,000원 선까지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목표가 챙겨드렸으니까요. 꼭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제약요. 삼성제약이요. 매수가락 네. 비중은요? 4,260원에 30%입니다. 4,260원에 30%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가 밑으로 3월쯤에 확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제가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을 왜 사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타방송사에서 네. 뭐 한번 추천을 하길래 네. 횡보 후에 뭐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뭐 좀 사서 기다려봤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빠지기만 하고 뭐 네. 이거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빠지면서 본전만 와도 뭐 매도 쳐버리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네. 될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관련해갖고 이버맥틴이란 이버맥틴 효과가 좀 이버맥틴이란 그런 관련주로 좀 엮여갖고 최근에 조금 급등을 했거든요. 한 4월 한 6일쯤 이쯤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박스권에 좀 갇혀갖고 상당히 조금 횡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나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떤 뉴스나 이슈가 한번 또 이렇게 나오면 뭐 갑자기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네.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일단 그래도 어쨌든 손절 라인을 제가 봤을 때는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대략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좀 하단인 한 61선 지금 보이시죠? 이 선. 예, 예. 네. 잠깐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인데요. 예. 박스권인데 단기적인 이 흐름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 여기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중에나 이제 뉴스로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오면 일단 물량을 좀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뭐 삼성제약은 제가 보기엔 테마도 없는 거 없고 뭐 어린이 계질도 뭐 살짝 엮인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고 수급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수급도 뭐 거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좀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좀 지루하실 거예요. 예, 예. 지루하시고 뭐 팔고 싶고 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종목만 이렇게 안 가고 하면 사실 되게 조금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을 빨리 이제 교체하고 싶다, 다른 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지금 부분에서 한 일정 부분도 덜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500건 얼마 정도로 많이 기다린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 박스권이 한 4,5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만 돌파하면 요 전고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 예. 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좀 더 끌고 가볼까요? 네, 일단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예, 예. 한 3,800원이거든요. 예. 여기 단기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예. 좀 끌고 가보세요,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3,800원 선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 4,500원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0140님이 보내주신 DB하이텍 매수가가 29,000원에 30%입니다. DB하이텍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라서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29,000원에 동부하이텍 30% 비중이신데 좋은 종목이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거를 2019년도 1월 달에 한 1,400원, 1,300원에서 한번 추천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전 방송사였는데 그때에서는 바닥에 있으니 저는 항상 특징이 있는데 저는 떠있는 종목 아무리 좋아도요. 바닥에서 많이 떠있는 종목은 잘 주지를 않습니다. 동부하이텍 최고의 종목이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SF 반도체와 함께 넷패스와 함께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쳐다 안 본다는 얘기는 신규 매수로. 만약에 이때 당시 2019년도 1,300원, 1,500원에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에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수익이 지금 보니까 갖고 있으면 대략 한 200% 정도, 한 180%? 그 정도에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돼요.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났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신규 매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가져가시는데 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29,000원에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서 아마 넘어갈 거예요. 넘어는 갈 건데 조정을 받으면 한 25,000원이나 26,000원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IT 부품주가 굉장히 좀 좋은 강한 좀 사이클에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종목들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테크윈이라는 종목이 이미 넘어갔어요. 보세요 한번.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굉장히 강하죠. 이거 아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테크윈 말고도 SNS텍 요건데 요것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인데 굉장히 강하죠. 3월 달에 빠지고 나서 아예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것은 지금 뭐 삼성에 대한 이슈가 뭐 어제도 뭐 공장 지어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스템 반도체는 국가에서든 삼성에서든 돈을 집어넣고 계속 땡길 업종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텐데 다만 매수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서는 좋은 종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수익은 나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시장은 항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 공략을 하면 나중에서는 큰 손실이 났다가 고생을 좀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차관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뭐 바닥에서 뭐 움직이는 종목들 뭐 시스템 반도체들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동부하이텍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3만 원 돌파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3만 원 돌파, 32,000원 돌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아직 시스템 반도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강세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얼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3만 원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2-32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477님이 보내주셨고 컴투스 매수가가 106,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21선을 조금 이탈을 했어요. 현재 이제 매수하신 금액이 한
10만 6천 원에 한 2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 이제 지금 올라온 이 전체 추세로 이 21선은 한번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가가 현재가 부근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조금 물량을 팔아주시고 일단 나중에 더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해도 상관없을 상관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갔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밀릴 때 재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매수가가 현재 컴투스 주가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매도해 주시고 더 하락하면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엔터테인먼트. 네, CJ ENM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8천 원에 30%요. 11만 8천 원에 30%.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예. 네, 어떻게 대응해 볼지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CJ ENM을 질문을 주셨는데 바닥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엔터주,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홈쇼핑, 그다음에 그냥 엔터주라고 할게요. 엔터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나쁘지를 않아요. 지금 최근에서 YG라든지 아니면은 JYP라든지 아니면은 SM이라든지 이 주가들이 다시 바닥에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CJ ENM이 좀 무거워요. 그쪽 종목들보다는 좀 무겁기 때문에 뭐 단번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추세나 이 흐름을 봤을 때에서 2조 한 7천억 정도가 되는 종목인데 길게 보면 지금 CJ ENM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봤자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이 정도 빠졌으면 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더 가져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엔터주의 흐름들이 이제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JYP라든지 YG라든지 이쪽에 애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움직일 모양을 잡고 있어요.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보면 바닥에서 돌리면서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좀 흔들리면서 일양 이익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YG 엔터도 다음 주에서는 아마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것 같고 SM도 마찬가지죠. SM도 그동안에서 이제 고생 좀 많이 했죠. 많이 빠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빠졌다가 지금 돌려 올리는데 일단 YG 엔터, SM, 이 3대 계획사, JYP 이쪽에 이제 올라치면서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을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이 무거운 CJ ENM도 이제 바닥에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쐐기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수렴형이라 그러죠. 바닥에서 이렇게 뭐 하락 트렌드 내지는 지금 수렴을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엔터주의 흐름들이 한학령 그 해제에 따른 관련주들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한번 시세가 조만간에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손절 라인 잡겠다면 10만 원 라인 잡아드리고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스윙적으로는 16만 원, 아주 장기적으로는 20만 원도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엔터주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웰크론 궁금합니다. 네, 웰크론이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7,200원에 30%예요.
7,200원에 30%라고 해주셨는데 웨크론 마스크 관련주로 이 3파동을 굉장히 예쁘게 그리면서 올라와 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네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최근에 사셨나 봅니다. 예, 예. 네. 일단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필터 쪽에는 좀 그 강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샀는데 요 근래 계속 좀 빠져가지고 네. 혹시 주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웨크론 같은 경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마스크 관련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고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61선. 이게 상당히 예.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한번 꺾여버리면 이 전반적인 추세가 좀 밑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7,200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좀 더 올라갈 때마다 자꾸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어져요. 예. 기존의 이 61선 지지선이 이제 저항으로 좀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나 뉴스 아니면 이제 거래량을 수반해 갖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가 거의 좀 말랐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좀 덜하다. 또 이슈에서도 좀 멀어져 간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해야 되나 이 시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본전 부근 정도 오면 예.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면 한동안 조금 계속 이제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지지분이하기 때문에 마음 고생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따라서 이제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물론 다른 뉴스나 이슈로 인해서 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의견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본전 정도 오면 정리해 주자. 이 전반적인 추세는 좀 아직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접근하면 좀 청산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다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윌비스 궁금합니다. 윌비스가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00원이고 네. 비중은 100%입니다. 네,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은 100%라고 하셨습니다. 비중이 좀 많이 크신데 1,530원 오늘 그래도 45원가량 올라줘서 다행히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윌비스 좀 상담을 해드릴 텐데 일단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가신 건가요? 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사실 중장기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단기는 매도고 중기는 보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랑 중기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단기 보유, 중기 보유는 되지만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말씀드리면 단가가 좀 높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으면 기대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들어갔으면 말 그대로 단기적인 성향에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움직였던 종목이고 과거에서는 이제 일자리 테마주, 지금에서는 이제 교육주로 온라인 교육주가 이제 핫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 많이 떴어요. 얼마나 많이 떴냐면 지금 바닥에서 620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거의 1,6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70% 올라갔으면
뭐 이건 뭐 제약주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 뭐 IT 부품주도 뭐 50% 올라갔던 뭐 100% 간 것도 있지만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곱절로 올라간 종목이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바닥에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대학에서도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인프라 한번 깔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점진적으로 아마 이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윌비스도 온라인 교육주로 인해서 그전에서는 일자리 테마로 움직였지만 장기적으로는 2,000원, 2,500원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목표치예요.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손절을 잡고 갈게요. 1,4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일단은 아까는 장기로 말씀드린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자리에 한 1,620원에서 1,700원 정도 거기에서 거래가 실리면 좀 복잡해요. 거래가 이렇게 팍 하고 실리면 그냥 보유를 하세요. 돌파가 될 겁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고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한 1,000만 주가 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거래 실린 거 보면 4월 22일 날 이게 8천만 주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리면, 그러니까 막 8천만 주, 1억만 주는 쉽지는 않고, 어쨌든 8천만, 그러니까 5천만 주, 그러니까 2천만 주 이상, 2,500만 주 이상이 실리면 정고점까지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고, 그렇게 거래가 실리지 않고 그냥 뭐 4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실리게 되면 1,65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니까 정고점 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1,650원 정도. 그래서 거래가 없으면 정고점 부분에서 한번 파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거래량을 보고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1,400원 그리고 목표가 1,620원에서 1,700원 사이 말씀해 주셨고요. 거래량 꼭 체크해 보시라고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실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지금 잠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지금 끊긴 것 같으니까요. 저희 이제부터는 문자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826님이 보내주셨고요. HFR 매수가가 37,0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5G 관련주로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김광환 의원님?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장세 영향으로 조금 음봉이 좀 나온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G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그 발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지속을 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5G를 좀 많이 좀 밀어주는 그런 추세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가 37,000원, 한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35,000원 정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9,000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 정고점 부분까지도 뭐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코웨이고 매수가가 64,2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3564님이 보내주셨고요. 이 종목도 빠르게 부탁드려볼게요. 자, 코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관련주, 이제 제습기, 이제 공기청정기 이쪽 관련주인데 이쪽 관련주의 흐름들이 괜찮아요. 지금 코웨이뿐만 아니라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코웨이하고 위닉스, 그 다음에 뭐 파세코라든지 이제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지금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애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64,200원이면 정고점 돌파의 이제 흐름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손절 라인 뭐 조금 깊게 잡으면 6만 원이지만 짧게 잡아도 아마 안 깨질 겁니다. 64,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7만 원까지는 가져가셔야 되고 한 75,000원 정도 오면 거기서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열심히 상담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제 왼편에 계신 김광만 위원님 카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김광만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전략들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는요. 상담 진행되니까 이 시간에 상담 못 받으셨던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